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웠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제 윤 대통령 측이 지금처럼 헌법재판소가 여러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을 했었죠. 윤 대통령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탄핵 심판 직전에 자진하야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 주권의 결과를 뒤집는 것이므로 그 결과에 걸맞는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하야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그 선택이 정치적으로는 올바를지도 모르죠. 8대 0으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지금은 하야 발표를 하면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논객 가운데 한 명인 조갑재 씨가 대통령 어차피 탄핵 당할 거니 자진하야설 이런 얘기를 제기했는데요. 먼저 중대 결심과 맞물리면서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 어제 뉴스탑10에서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전원 사퇴, 총사퇴 이 정도만 예측을 했었다면 자진하야 이거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요즘 이제 정치권에서 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들은 바도 있고, 예. 윤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 제도가 하원에서 발의하면 상원에서 하게 돼 있죠. 1974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탄핵 소추가 돼서 탄핵안이 이제 통과될 직전에 자진하야를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들이 꽤 많지만 탄핵이 된 대통령은 없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상징성 이런 게 워낙 크고 또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현재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서 제외되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어떤 이 현적인 법률적인 문제도 있는데다가 또 정치적으로 보면 참 보수 진영에서 만약에 인용이 된다 그러면 두 번씩이나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 이런 것 자체가 좀 불행한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예. 또 윤 대통령 본인도 그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고 예.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윤 대통령은 이거는 반드시 기각된다라고 아마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자진하야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여의도 주변에 어떤 있는 분들의 어떤 이야기이지 실제로 뭐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땐 별로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희박한 시나리오다 이 말씀을 하시는 네. 거네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탄핵 심판 자체가 이제 점점 선고 날짜로 이제 다가가게 되면 예. 어떠한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될까에 대한 아마 고민이 있을 거예요. 예. 그냥 탄핵을 기각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고의 시나리오겠죠. 다시 복귀가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복귀가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직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이제 일설에서는 본인이 이제 자진하야를 언제 선포하면서 대신에 개헌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정치적인 어떤 좀 명예를 회복하는 방식 이것도 좀 거론되고 있는 것 같고. 혹은 주도권을 윤 대통령이 갖고 가면 있을지도 모를 조기 대선에서도 만약에 자진한다면 조기 대선은 열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힘과 보수 중에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물밑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보자면 예. 그렇게 자진하야를 하면 대통령의 영향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 그 살아있는 영향을 가지고 차기의 어떤 대통령에게 후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딱 탄핵이 되어버리면 사실 그때부터는 영향이 끝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그건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현재로서 윤 대통령은 이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것을 거의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오늘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 내용도 있는데 석동현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정말 자진하야 가능성이 아주 요만큼이라도 있는지. 그 발언 혹은 민주당 발언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러한 재판 진행에 대해서 표현은 안 하시지만 상당히 이제 좀 불만스럽지 않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이 절차에 이 순응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할 수밖에 없죠.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원칙주의자입니다. 중대 결심이 뭡니까? 하야라도 한단 겁니까? 하야를 거부하고 탄핵 심판을 선택한 것은 윤석열 자신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전직 예우라도 잠시 연장해 보려는 하야 꼼수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김민석 의원 아직 뭐 불거지지도 않았는데 일단 꿈도 꾸지 말라고 아예 처음부터 저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석동현 변호사가 저희 채널의 취재진과 만나서 얘기해서 뭐라고 했냐면 6자로 정확히 얘기했어요. 자진하야 없다. 탄핵 공작하는 이들의 사악한 상상력이다. 여러 설들에 대해서 그 주진 의원님, 집권 여당의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이 발언, 이 사악한 상상력이라고 석동현 변호사 얘기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첫째로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은 예. 어떤 정치공학에 대한 고려보다는 어떤 법치주의나 예. 국익 이런 것을 좀 우선시하는 분입니다. 아하.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저 보도를 보긴 했습니다만 예. 자진하야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자진하야를 얘기하는 분들은 대부분 탄핵 재판에 대해서 좀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무조건 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저는 저번에 그 탄핵 소추문에서 내란죄를 뺀 부분이 예.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예. 그래서 탄핵 재판에서 굉장히 큰 변수가 생긴 것이고요. 예. 이게 지금 비상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특히 절차적인 부분은 재판관들 사이에 굉장히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우리 당의 이제 안철수 의원조차 예. 내란죄가 빠졌다라고 하면 나는 탄핵 소추에 의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하, 예. 그러니까 다시 재의결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소추에 대해서 재의결을 하지 않고 지금은 이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헌법재판관 평의를 통해서 다수결로 재판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의견이 외부로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수결대로 결정이 돼서 헌법재판소에 좀 무리한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인데 예. 실질적으로 결정문을 쓰는 단계에 되면 예. 이런 형식적인 요건들을 엄격하게 보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것은 이번 재판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약간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탄핵소추문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빼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탄핵소추의 의결의 효과를 인정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번에 마은혁 그 후보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에서 예. 30일 만에 선고기일을 잡았다가 불과 2시간을 앞두고 변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헌정사상 최초의 장면이에요. 예.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절차적인 이견이 저는 충돌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냥 선고하는 기일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의견이 서로 다르면 다른 의견을 각각 그 표결로서 보여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5대3이든 4대4든 딱 나오면 되는 것인데 그 변론을 제기했단 말이죠. 그것은 뭔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대로의 절차 진행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보다 절차적으로 엄격하게 예. 또 절차적인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헌법재판관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탄핵 재판의 결론을 예단하는 것은 법치주의에도 맞지 않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볼 근거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 의원께서 정리한 건 2가지 정도네요. 주 의원께서는 어쨌든 윤 대통령을 잘 아시니 윤 대통령은 어쨌든 정치공학적으로 판단하는 성향이 아니고 이 부분은 내가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런 부분을 원칙적으로 할 거고 두 번째는 이 자진하야론을 띄우는 쪽에서는 탄핵이 당연히 인용돼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거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띄우는 거고 실제로 지금 헌법재판소 절차적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파면 여부를 지금 단언할 수 없고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둬야 된다. 장현주 변호사님. 네. 근데 이게 법적으로도 그렇다면서요? 뭐 두 분 다 이현정 의원과 주진 의원 두 분 다 이 조기 하야, 이 자진하야 얘기는 일축을 하셨지만 법적으로도 일단 지금은 소추가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면서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법상 134조 2항에 따라서요 탄핵소추가 되고 나면 공무원이 사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사실 누구에게 임명받은 건 아니죠. 그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직원 수리권, 그 수리를 할 수 있는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법적으로 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걸 뭐 국회로 봐서 국회가 대통령의 하야를 뭐 동의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법적인 문제를 변론으로 하더라도 예. 저도 뭐 자진하야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자진하야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권에서 지금이라도 자진하야를 해준다면 정치적으로 좀 더 이익이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에서 저는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 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지금 어느 정도 결집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성공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텐데
본인이 이걸 내려놓고 하야를 한다라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겠나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진하야 없고 지금 뭐 한창 지금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데 탄핵을 공작한 이들의 상상력이다, 사악하다는 표현도 석동현 변호사가 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변호인단 출범했고 내일 광주 집회도 초미의 관심사인데 대통령의 자진 하야설을 일축한 윤 대통령 측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